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 호재 3월 10일 이베이 암호화폐 결제에 어떤 코인이 수혜자가 될까? 그리고 왜 도입할까? 이베이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 라는 발표를 3월 10일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떤 코인이 수혜자가 되고 이베이는 왜 코인 결제를 도입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베이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단순히 타 쇼핑몰과의 경쟁 때문인지 거래 고객 확대인지 수수료를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서인지 사실 웬만한 쇼핑몰에서는 암호화폐 외부 결제 옵션을 언제든 넣을 수 있고 결국 쇼핑몰은 USD 등의 자국 통화로 보관할 테니까 페이먼트 자체는 그렇게 장기성 호재는 당연히 못 된다.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다른 데서 받으니까 우리도 받자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객 확대 인지 아니면 코인으로 물건을 살 때 수수료를 더 많이 뗄 수 있기 때문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웬만한 쇼핑몰은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넣기가 쉽다. 언제든 넣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암호화폐를 받게 되면 쇼핑몰은 결국 코인을 바로바로 팔거나 해서 USD 등의 자국 통화로 보관을 하겠죠. 바로바로 시장에다가 팔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 수 있지만 시장에 돈이 누적되고 쌓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베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베이가 이렇게 코인을 페이먼트로 생각한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달 이베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한번 체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베이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재 이베이의 자금 흐름과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이 회사는 순이익, 이익 마진 확대 모두 양호한데 ROE랑 현금 흐름은 상당히 실망스러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1년 전에는 성장률이 S&P 상위권이었고 순이익 성장률도 133%였다. 올해도 돈은 벌었다. 근데 이게 돈은 왕창 끌어왔는데 버는 건 비슷하니 문제다. 코로나니 뭐니 해서 인터넷 쇼핑계의 포텐을 터뜨리려고 돈을 끌어온 거에 비해 수익률은 너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니 이베이가 만지작거리는 게 결국 코인인 거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성장이 좀 애매하다. 라는 부분이죠. 순이익, 이익 마진 확대 모두 양호하고 한데 현금 흐름이랑 ROE가 상당히 실망스럽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1년 전에는 S&P에서 성장률이 상위권이었고 순이익도 굉장히 컸죠. 돈을 벌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특수죠. 코로나 때문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의 비즈니스 그리고 주가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은 왕창 끌어왔는데 현재 버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돈을 쓰기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상거래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코인을 만지작거린다라는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 속도도 보면 엄청 떨어졌다. 작년 대비 61% 떨어졌다는 거. 이러니 뭔가 주주를 설득한 다양한 페이먼트를 생각할 것이다. 그게 크립토 페이먼트일 것이고 현금의 흐름 속도가 작년 대비 61% 떨어졌다라는 건데 작년에는 순이익 성장률이 133%였는데 점점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 영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나는 이베이가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일부 보유를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 이베이는 퀵 레이시오가 1.61로 유동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순자산은 무려 170%가 증가했다. 퀵 레이시오는 당좌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좌 비율은 회사의 단기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로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 현금은 참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허덕일 리 없다. 그렇다는 것은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략적 투자 자산 배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베이 니들도 돈이 많으니 페이먼트로 받은 코인들 안 팔고 코인으로 들고 있다가 모이면 스윙 좀 쳐도 돈 꽤 벌 거다 라는 뜻이다. 그렇죠? 이렇게 회사에 지금 돈이 왕창 쌓여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 넣어봐야 그렇게 돈이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하죠. 그래서 이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페이먼트로 코인을 받는데 그 코인을 바로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으로 그걸 지불을 한다거나 운용을 해서 코인을 쌓아두면 결국 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회사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아래에 계속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하게 돈 못 굴리는 이베이를 딱하게 생각한 나머지 최근 2022년 2월 24일 일부 분석가들의 의견은 홀드다. 사실 홀드는 셀이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 셀은 거의 적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견을 여기다가 셀을 적어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야 하면서 셀을 막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드하세요 라고 살짝 돌려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베이가 무슨 코인을 받을 수 있을까? 상징성이 높은 코인, 비트 이더, 기타 등등, 트랜잭션이 빠른 코인, 리플, 트론, 기타 등등, 유동성이 높은 코인, 리플, 기타 등등, 유명한 코인, 도지, 기타 등등, 현금 대신 받는 코인, USDT, USDC, 테더와 서클에서 만든 USDC죠. 그리고 기타 등등. 초반에는 이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피를 이베이의 수입 중 하나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받아서 현금으로 바꿀 때 거기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회사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니까요. 그죠? 즉 덱스를 내부에 포함한다고 보는 게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이베이의 미래 전략이 달라진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징성, 트랜잭션, 유동성, 유명한 정도, 그리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더, 이런 코인들을 받을 것이다. 기타 등등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당장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코인을 현금화할 때 수익화를 한다는 것 자체로는 미래 전략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베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갑 기능의 탑재와 포스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죠. 60%의 가능성으로 나는 이베이에 크립토 지갑 탑재 기능을 넣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로빈후드도 지갑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죠. 이베이도 이 결제 시스템을 넣게 되면 지갑 기능까지 추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불 충전금에 엇갈린 희비, 쿠팡 웃고 이베이 울고. 뭔가 이베이에 선불 충전금을 넣어도 사용자들이 매력도가 떨어지니 문제다. 그래서 코인 지갑, 포스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선불 충전금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그죠? 어떤 혜택이 정확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넣어놓고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추격을 당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페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해서 사용하면 N포인트를 더 많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카드를 이용해서 하면 네이버는 그냥 중개만 해주고 끝이죠. 하지만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계좌에 포인트를 충전해서 그걸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단 며칠이 되더라도 네이버가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나중에 구매 확정을 누르거나 했을 때 그 현금이 판매자에게 가게 되죠. 그 며칠간의 돈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회사에 그 돈을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인트로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포인트 제도나 선불 충전을 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포인트만 해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 쌓여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Q10이라는 거래소가 그걸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돈 주고 자체 코인을 사는 식이다. 그래서 17만원짜리 에어팟을 129코인으로 사는 식이다. 근데 이건 코인 발행 같아 보이니 이베이에게는 좀 리스키하다. 그래서 이베이는 그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냥 코인 입출금에 페이먼트, 지갑, 스테이킹만 해도 충분하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두 금액 정산용 코인을 입금 후 지연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수익 모델화도 가능하니까. 중요한 건 이 지연 출금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돈을 묶어서 계속해서 회사에 돈을 쌓아버리는 그 부분이 회사의 장기 플랜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Q10에서 이렇게 코인을 충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베이가 이걸 단순히 그냥 따라하기에는 코인 발행해서 또 SEC에서 또 한 대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있으니 다른 방식을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미국에서 코인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이 80% 이상이었다. 페이먼트 사제공. 작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크립토 보유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이다.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83.7%죠. 과거에 소유한 적 있는 사람이 4.5%, 현재 소유 중인 사람이 11.8%입니다. 소득별로는 당연히 상중하겠죠.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5만 달러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80%의 사람 중 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베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집합을 모아서 수익화할 수 있는 이 방안을 3월 10일 날부터 부분적으로 오픈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앞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 참여시킬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번째, 구매자들이 사람들이 돈을 넣어두고 안 뺀다. 그냥 지갑으로 쓰는 거다. 사람들이 돈을 넣어두고 안 빼고 그냥 계속 지갑처럼 넣어놓고 돈을 쓴다라는 거죠. 스왑 기능이 있으면 코인으로 바꿔두다가 필요할 때 스왑해서 쓰는 식도 가능하다. 이 수수료 이베이 거다. 사용자는 굳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 가입 안 하고도 편하게 사용 가능한 접근성이 있다. 카드 결제로 코인 구매도 가능하면 적금처럼 상품권 사듯이 코인 사서 쟁여둘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돈을 계속해서 이베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두 번째, 판매자들도 판매 대금의 일부를 코인으로 놔둬서 스테이킹 걸어두면 이자가 붙는다. 스테이킹 이자의 일부는 당연히 이베이의 추가 수입이다. 판매자들은 현금과 코인을 빼지 않고 이베이를 은행이나 거래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베이는 점점 미정산 금액이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돈을 묶어두게 되면서 그 돈은 당연히 이베이에 쌓여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정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인즉슨 이베이의 보유금이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뭐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판매자가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코인으로 받겠다, 현금으로는 받겠다. 옵션을 선택해 놓으면 지불하는 사람이 뭐 수수료를 뗄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사람이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나는 이거 바로 팔아가지고 정산할래, 아니면은 내가 계속 이거를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나도 코인을 홀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베이의 보유금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계산이 서서 이베이는 코인 결제 도입과 함께 지갑 솔루션을 사용자들에게 차례차례 오픈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이게 플랫폼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게 호재인가? 예스. 장기 호재인가? 예스. 무슨 타입의 호재인가? 메이저 디파이 거래소의 탄생. 그죠? 여기에 선정되는 코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비트와 이더를 제외하면 재단과 상호 간에 미리 고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그죠? 뭐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탈중앙에 가깝기도 하고 뭐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큰 시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은 재단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해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후속 호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예스. 초반에는 결제 옵션, 이후 지갑 기능부터 스테이킹까지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 둘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제 솔루션을 넣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이유는, 보통은 결제만 받고 그 돈은 바로바로 현금화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돈이 쌓이기 좀 어려운 구조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지갑도 오픈하고 스테이킹 기능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인을 쌓아가고 홀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돈은 또 이베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메이저 디파이 거래소가 되는 거죠. 이 거래소 같은 거래소 아닌 거래소 같은 그냥 쇼핑몰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호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베이가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베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아마존에서 우리도 하겠다, 뭐 스타벅스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접근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현금도 쌓고 코인도 쌓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전략,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쇠퇴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많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더 이상 받아오지 못해서 성장 가능성이 둔화되고 그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베이의 시작으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면 우리가 홀드를 할 때 이거 판 제대로 커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정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과거 글부터 해서 차근차근 보실 수 있으니까 크립토 산업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를 오픈해 뒀습니다. 커뮤니티 주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